알려드리는 이민 정보. 내 집 새로 꾸미기 5주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풍 장난 아니게 오는데 괜찮으세요? 필리핀도 우기인데 제가 사는 이곳 앙헬레스 지역은 태풍과는 큰 영향이 없는 서북부 지역이어서 태풍 피해는 16년간 딱 한 번 있었나 그래요. 오히려 여행을 하다가 태풍으로 발이 묶여 섬에서 하루를 더 보낸 적은 몇 번 있었네요. 태풍은 필리핀 남동부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북태평양으로 올라가는 열대성 저기압인지라 여긴 태평양이 아닌 남진아해거든요. 이민을 준비할 때도 여러 조건 중 기후 조건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평균 기온이 약 29도에서 31도 사이인데 습도가 낮아 30도라면 큰 더위를 못 느낀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크게 더운 날도 없고요. 8월부터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매일 오후 3시경이면 강하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약 30분간 스코를 뿌리는데 갑자기 기온이 5도 이상 뚝 떨어진답니다. 영상에서처럼 저녁엔 28도 정도로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서 아침에는 26도 정도로 시원하고 낮엔 32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스콜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28도가 됩니다. 그리고 밤과 아침엔 다시 26도 정도의 시원한 날씨고요. 이렇게 11월까지 우기가 계속되는데 남동 해상에서 태풍이 생겨 필리핀 동쪽을 스치며 올라갈 때면 하루 종일 이곳은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린답니다. 그리고 12월이 찾아오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겨울입니다. 이 시기에 베트남 하노이를 여행하면 가벼운 점퍼를 걸쳐야 할 만큼 10도 내외의 온도인데 필리핀도 아침과 밤에는 싸늘한 22도에서 24도 정도 된답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바람은 한국의 가을처럼 시원해서 정말 환상의 기온이 건기에 찾아오죠. 이렇게 2월까지 약 3개월간 건기가 형성되고 다시 3월부터 슬슬 더워지기 시작해서 4월과 5월은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의외죠? 다들 필리핀은 열대성 기후의 나라로 무척 덥다고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라고 여러분들에게 뻥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랍니다. 여튼 여러분들 간에 태풍 피해가 없기를 기도할게요. 어느덧 7년 된 건물의 레노베이션이 한 달이 다 되었네요. 아마추어들만 모여 실수 연발에 공기가 공사장 인부가 하는 길보다 2배로 느리지만 다들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후배 건축을 주관하는 회사 사장이 와서는 왜 당신은 일 못하는 사람을 같은 돈 주고 시키고 있냐고 하면서 자기 직원을 보내면 더 예쁘게 훨씬 더 빨리 끝내니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인폼을 주시네요. 제가 무식해서 그냥 이대로 할랍니다 라고 일축하고 뒤에서 날 바보 취급하더라도 저는 저의 방식대로 갈랍니다. 이렇게 당하나 저렇게 당하나 식구에게 당하는 게 낫고 기존의 직원들에게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직원들 이 일이라도 없으면 뭐 먹고 살겠어요? 더불어 살아야죠. 원래가 여기서 경험한 대부분 말이 앞서고 사탕 발림이 먼저인 경우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수질 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분명한 건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결국 똑같은 비용이 나갈 거란 겁니다. 아무도 공짜로 남 좋은 일 해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걸 확인해보려 한참 공사 중인 현장의 매니저를 살짝 불러 몇 개 아이템의 견적을 받아봅니다. 역시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들이 전문가라 더 멋지게 빨리 끝낸다고요. 그리고 견적이 곱하기 2더군요.
결국 공기가 늦춰져서 인건비가 더 나간다 해도 남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돈으로 직원들 일주일 급여 더 줄 수 있으니, 그리고 그 돈으로 매일 삼겹살 구워서 속에 든 먼지를 씻겨내릴 수 있고 영양 보충도 하고. 그런데 다행스럽고 중요한 건 보다 능숙해진 직원들 손놀림으로 그림이 전문가 뺨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 잘못된 건 살짝 감출 법도 한데 정확히 보고를 나에게 하고 다시 뭉개고 새로 하라는 지시에도 별 인상 안 쓰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중 이민을 계획 중이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현재 레노베이션 일을 하는 직원들 15명 중에 농땡이 직원이 딱 2명이 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그중 1명이 몸이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난다고 일을 안 나왔네요. 보통 몸이 아파 회사를 못 나오면 미리 문자로 익스큐스를 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진료 기록 영수증을 제출해야 결근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익스큐스 한마디 없이 그냥 당일 몸이 아파 못 나온다고 하면 엄청 심각히 아픈 거니 일주일 푹 쉬어라 하고 통보를 합니다. 이 친구 다음부터는 몸이 아파도 출근할 겁니다. 어차피 결근 승인 없이 결근은 무단결근이라 자동으로 5일간 정직이거든요. 불성실한 직원들은 아프기도 잘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매 한 가지죠. 일 잘하는 직원들은 말도 탈도 없죠. 열심히 일하기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게으른 직원은 가장 쉬운 일인 페인트 칠하기 전에 테이프로 마킹을 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냥 그어진 선에 맞춰 테이프만 붙이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수 연발입니다. 대충 해놓으니 미리 측량기로 재어놓은 선도 못 맞추는 거죠. 그래놓고는 매니저에게 날이 더워서 테이프가 처졌다나? 원래는 바로 붙였는데 테이프가 싸구려 불량이어서 삐뚤어진 거라고. 테이프에 발이 달려서 삐뚤어졌다고 테이프를 사온 직원을 불러 게으른 직원을 앞에 두고 엄청 나무랬죠. 테이프를 사온 직원은 이게 대체 무슨 컴플레인이야? 불량 테이프를 사서 일 잘하는 직원 골탕 먹였다고 보스가 나무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 소리 하고 들어가 CCTV를 보니 둘이서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네가 잘못 붙인 거지 어디 그게 테이프 잘못이냐고. 말이 통하는 애들끼리 싸워야 제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실한 직원을 시켜 다시 테이프를 붙이게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 반나절 동안 붙이던 테이프를 1시간 만에 전체 벽을 다 붙였네요. 그리고 똑 바르게 필리핀 말로 데레데레초. 다음날 매니저가 이 친구에게 정문 앞 화단에 미장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걸거치니까 그냥 화단에서만 있으면서 쉬엄쉬엄 미장이나 하라고요. 미장이 끝나면 라인을 그어서 페인트를 칠하게 합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한 일이 한 개 화단 미장을 마치니 집에 갈 시간이네요. 왜 이렇게 늦냐고, 제대로 일을 한 거냐고 물으니 대답이 과관입니다. 화단이 바닥에 있는 거라 낮아서 미장하기 아주 힘든 파트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군요. 정말 변명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라인을 그어서 페인트를 칠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역시 하루가 걸렸는데 페인트는 아직 부분 덜 칠했네요. 문제는 라인이 엉망입니다. 아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니 정성스러운 손맛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오늘 다른 2 직원에게 다시 미장을 하고 라인 긋는 일을 맡기고 게으른 직원은 강아지들 목욕과 개장 청소를 시켰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몇 마리일까요? 불테리어 2마리, 진돗개 3마리, 골든 레트리버 1마리, 그리고 발바리 4마리 해서 도합 11마리의 개가 있답니다.
밤에 누군가 집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11마리가 으르릉거리며 얼씬도 못하게 단체로 위협을 하는데 한 번은 물 배달원이 불테리어에게 물릴 뻔했네요. 바지만 찢어지고 이놈은 한 번 물면 불을 갖다 대어도 안 놓거든요. 큰일 날 뻔했답니다. 집을 지키는 가드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맨날 핸드폰 들고 페이스북 하네요. 게으른 이 친구 개장 청소한다고 개들을 묶어놓고 준비를 하는 동안 허거덕 이 친구가 하루 종일 한 일을 일 잘하는 두 친구가 1시간 만에 다 해버렸네요. 그리고 두 친구가 게으른 친구를 부릅니다. 한번 보라고. 게으른 친구는 개장 청소 준비 시간만 1시간 걸리는데 말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시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게으른 친구를 불러 조용히 문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고 매니저가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이 증언으로 동석을 하고요. 내 눈으로 확인했다시피 너의 일 처리가 너무 느리고 허술하다. 내가 몇 번의 지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 너는 변명만 계속하고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너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른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에게 특혜를 준다고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너는 느리고 허술한데 다른 빠르고 바르게 일하는 직원들이 너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며 어느 직원이 자기를 모함하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미리 예상은 한 부분이지만 감히 오너 앞에서 소리를 친다는 건 이미 이 친구는 존중의 마음이 없었던 직원이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본인 자신도 알기에 부끄러워 나오는 행동입니다. 모든 직원들을 불러 이 친구의 행동을 보게 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죠. 항상 어디 그늘막에 숨어서 잠을 자거나 왔다 갔다 딴짓만 한 행동들을 이 친구 가장 만만한 덩치가 작은 직원에게 다가가 윽박을 지릅니다. 네가 고자질했냐? 하면서 그리고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도 합니다. 참 나쁜 놈이죠. 내 앞에서 그런 협박을 한다는 건 결국 나에게 협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직원은 겁에 질려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차분하게 말해줬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가족과 함께 내 고향으로 떠나거라. 네가 같은 동료를 죽이겠다고 겁을 주는데 나는 더 이상 너를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떠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 너를 협박죄로 감방에 쳐 넣어버리겠다. 이 친구는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인 걸 알고 있죠. 1시간 정도 지난 후 이 친구가 위협을 한 키 작은 직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와서는 서로 화해를 하고 오해를 풀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마저 남은 일을 내일 마치고 그만두겠으니 고향으로 보내는 건 취소해 달랍니다. 락다운 기간이라 이동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용서를 빕니다. 외국인 밑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 중에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존중하지 않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때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느낌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믿으세요. 설마 그러게 하겠어? 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거든요. 설마가 아니라 제대로 본 거죠. 그럼 설마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내일 영상으로 하죠.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일 그 설마에 대해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 들려드릴게요.